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오늘 제가 2월 1일 목요일이에요. 추위가 이제 거의 마무리죠. 정말 1월 25일은 너무너무 추웠고, 자, 밖에 잠깐 나갔는데 고양이가 보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만 해도 좀, 물론 그 사이에 고양이들 중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겨울을 이겨내고 제가 작년에도 겨울에 이겨내고 한 4월쯤 됐는데 한 2개월 정도 된 고양이들이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이걸 이겨냈구나, 이 추위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양이는 길러보지 않고 강아지만 길러봤는데요. 강아지를 길러보니까 동물이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소는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하고 가장 친화력이 있잖아요. 소도 친화력, 그럼 소도 데리고 사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친화력이 있는 게 그동안엔 여러분이 친화력이 하나도 없어요. 금리에 대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는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계속 금리를 친화력을 갖고 본 저로서는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하면 1년이면 우리 2018년도에 2.85였는데요. 10년물 채권금리가 1.1까지 2019년도 한 1년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반토막이 더 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연일 떨어지고 여기서 잠깐 반등이 오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너무나 굳건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채권이요, 다시 1,899원, 1,800, 1,900원대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든든한 날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보면서 이렇게 금리가 더 이상 세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자, 회사채들 중에 추가 발행한 채권들이 빨리 주가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분까지 확인하면 이보다 안전하고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어디서 들려오는 소문에 이 회사가 어쩌다 이렇게 해서 사면 조종을 오거나 정말 떨어지면 막 달달달 떨어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어차피 목표 금액을 알고 있다 그러면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 그럼 바닥은 그건 몰라요. 자, 바닥을 알 수 없지만 전환 가격을 조종하는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금융감독에서 발표한 자료랑 보면서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성원풀이 꿀단지, 그리고 꿀단지 종목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있을까? 있죠. 회사채. 여러분, 회사채 있어야지 상장하죠? 거기에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야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회사가 추가 발행을 했는데, 근데 어떤 채권을 발행했는지 체크해 봐야죠.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꿀 종목 이럴 때,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한다. 우리가 물을 줄 때 막 어떻게 주죠? 자, 조금씩 나무해줘야지 홍수가 막 나버린다. 소나기 엄청나게 비 계속 연일 온다. 그러면 썩잖아요. 물론 썩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더 떨어졌을 때 오히 손절을 해버리시게 돼요.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한 방에 그렇게는 안 돼요. 세상에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자, 여러분이 고통 없이 사자마자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재벌이 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고통은 아니죠. 올라가 버릴까 봐, 아니, 손실 안 난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살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근데 빨리 올라간다. 그만큼 기다린 구간도 적었으니까 그만큼만 올라가도 자 다행히 수익이 났는데요. 여러분 이자 이번에 금리 그렇게 올라간데도 우리 은행 이자는 적금 이자는 얼마나 자 낮췄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은행 이자랑 비교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데 수익을 봤다는 거는 여기서 그냥 올라가더라도 하지만 떨어질 때 조금씩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럼 바닥은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전환사채요. CB.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 측에서 상장을 했죠. 그 추가 발행한 채권이요. 막 1000억대 회사가 10억 이런 게 아니라 시총에 적어도 10% 전후, 15% 전후 뭐 이렇게. 근데 이 사채는 바로 전환사채. 사채는 주식 전환 옵션을 하게 되면 BW하고 틀립니다. 이건 CB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000억대 회사가 1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이 사채를 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이 100억은 없어지고 주식이 늘어나냐고요? 아니요. 주로 소각을. 자, 이때 당시에 물론 전환가격 변경이 있고 이러더라도 일단 자 만약에 이때 자, 외부에서 산 가격 그것도 다 무시할게요. 그냥 자 10,000원짜리가 자 20,000원 됐다. 자 20,000원에 소각하는 거예요. 빚은 사라집니다. BW는 빚이 있어요. 하지만 10,000원짜리가 12,000원이 됐다. 그럼 그 2,000원만 수익으로 갔고요. 전환가 BW 신주인수권 가격 입금이 됐냐 안 됐냐 그러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주식을 자 가져갈 경우 입금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CB는 정말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럴 경우에 여러분 제가 체크할 때 주식으로 오죽하면 여러분 주식수가 많아진데도 상장할까? 자 그럴 경우엔 더 센 뭔가가 있는 거지만 우리는 소각 절차를 거치는 종목을요. 자 상장회사는 CB 콜옵션 행사. 콜옵션 행사는요. 최대 주주가 낮은 가격이에요. 자 10,000원짜리를 최대 주주가 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다. 근데 낮은 가격에 자 이건 그나마 차라리 괜찮습니다. 낮은 가격에 10,000원짜리를 2,000원에 지분을 자 근데 지분이 50%나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낮은 가격에 또 지분을 확보할까요? 자 그렇게 그럴 바에 상장을 왜요? 막 80% 90% 갖고 있을 바에는 자 그래서 50% 한도 이외에는 더 살 수가 없습니다. 50% 한도. 근데 이미 최대 주주 특수관계까지 50%가 돼 있다. 그럼 추가 안 해요.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발행 당시보다 증가하지 않도록 발행 당시보다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은 최대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자 근데 여기에 최대 주주가 이미 여러분 1000억대 회사에 500억을 최대 주주가 갖고 있어요. 특수관계가. 그리고 100억대. 자, 여러분 같으면 이 회사가 물론 재무구조도 다 확인하기 들어가지만 주가가 10,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러고 사모채권을 발행. 이건 최대 주주와 자, 그 특수관계인이랑 다 협의하에 발행한 채권인데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콜옵션 행사조차도 나와 있지 않는 채권을 고르면서 최대 주주 지분이 40%에서 60% 자, 이런 종목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이제 해 나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요. 이렇게 상향 조정 리픽싱. 이거는요. 상향 조정.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그냥 쉽게 얘가 리픽싱이요. 리픽싱이 뭐야? 이렇게인데 10,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7,000원이 되면 10,000원일 때 10개를 갖고 있다 그럼 7,000원일 때 14개. 자, 가격이 떨어진 만큼 수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좀 과장을 할게요. 자, 물론 막 마음대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환 가격을. 근데 10,000원짜리 10개 갖고 있는데 1,000원짜리 100개가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근데 10,000원일 때 얘가 수익이 30%의 소각을 할 수 있는 전환 가격이고 얘가 1,000원일 때도 30%.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자, 그러라고 할까요? 무기명자가 이미 지인인데 그냥 냅둬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EA는 낮은 가격에 보유를 할 때, 즉 전환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건 처음에 전환 가격이 아닙니다. 그 전환 가격은 자, 조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시가 하락 시
리픽싱 의무화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리픽싱 의무화 상향 조정 시에도. 자, 예를 들면 전환 가격이 이 회사가 10,000원인데요. 전환 가격을 자, 약정이랑 정관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50%까지 할인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소각은 10,000원에. 자, 10,000원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되는 전환사채를 3호 발행할 경우 공모가 아닌 3호 지인에게 공모는 권리를 3개월이요. 3호는 1년이요. 지금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딱 여러분이 감이 잡힙니다. 하향 조정 이후에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전환가격도 상향 조정. 이 얘기는 자, 10,000원짜리를 약정리에서 5,000원인데 더 전환가격을 막 3,000원까지 정관에 의해서 낮췄다가요. 다시 상향 조정을 해요. 아, 높은 가격에 전환을 하겠다 할 경우에도 상향 조정, 그때도 다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상향 조정을 해야지 돼요. 가격만 떨어진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개인 투자들은 자, 고통을 받고 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전환 가격을 상향 조정할 때도 이젠 그러니까 함부로 못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어느 선에서 얼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우리가 대략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일단 거의 이 정도면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 밑으로 얼마까지 떨어질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번에 걸쳐서 조금씩 물을 준다. 20번 걸쳐서 물 줬는데 더 떨어져.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 정도 물 줬으면 다시 빠르게 가격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약정이 있어요. 물론 자, 빨리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요이 땅이겠지만 1개월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어서 가중산술평균. 근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 달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자, 빛보다 빠른 단타를 손절가를 잡고 하셔야지 됩니다. 얘는 우직하게 길게는 1년이 기다릴 수도 있지만 짧게는 3개월도 자, 한 달 만에 또 그러면 그 수익률은 엄청나게 70%에서 100% 이상 될 수 있는 종목으로만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바로 요거예요. 자,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게 주식 전환 옵션을 할 경우에 주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옵션 행사 시에 그 채권은 사라져요. 그러면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소각한다고요? 자, 리픽싱 30% 가격을 낮췄을 때 수량은 늘어난다. 여러분 같으면 자, 1년을 기다려서 10,000원짜리를 다시 10,000원에 못 팔아요. 안 그러겠죠? 1년을 기다려서 3호는 그만큼 짤까봐 자, 최대 주자고 서로 이렇게 모의를 할까봐 1년이 있어야지 권리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이들도 지분으로만 안 하면 돼요. 자, 어찌됐건 무기명자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무기명자가 더 사던 말던 그쵸? 이거 주식으로 그리고 자, 자기 지분으로 의결권으로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소각 처리만 하면 되니까 더 떨어졌을 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무기명자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상향 조정 시 다시 전환가격 이제는 낮춰놓고 맘대로 올려서 소각을 못해요.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조정 후 전환가액을 발행 당시에 전환가액 내에서만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너무 웃기죠. 가격을 낮췄다가 더 많이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조정일 전일을 상향 조정 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서 근데 가격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에 전환가액 내에서만 발행 당시에 전환가액 발행 당시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전환가격을 예를 들면 14,000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자, 조정일 전일을 너무 웃긴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환가액 마지막 나온 가격까지 산정을 해놓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바닥에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이거는 신주 할인이나 감자가 될 만한 거 빼고 1, 2 중에 높은 가격이요. 1개월 가중 산술평균 주가에다가 일주일 여기다가 최근일. 근데 여기 너무 웃긴 게 최근일이에요. 도대체 하루? 이틀? 3일? 4일. 모르죠? 최근일에. 요 세 개 더하기에서 나누기 3이나 아니면 최근일이요. 딱 봐도 이 최근일은 어떻게 되겠죠? 막 점상이거나 막 상한가로 갔을 경우에 이 둘 중에 높은 가격이요. 높은 가격에 이
무기명채권은 소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낮은 가격의 줍줍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발행 당시에 전환가액이 만 원짜리 종목이요. 전환가액이 보니까 14,000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무조건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무구조라 그리고 지분도 다 봐야 되겠죠? 전환가액이 70%에서 100% 내라고 해서 시가 변동 따라서 이렇게 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10,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요거 이렇게 가로에 넣기에는 진짜 별을 10개를 달아야지 돼요. 정관 또는 주총에서 70% 이하. 70% 이하 얼마예요? 50%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50%까지. 자, 그럼 우린 이 가격까지 만약에 50%다. 그럼 5,000원에 잡았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자, 어떻게 되죠?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20번에 걸쳐서 그럼 조그만 5% 오른다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가 무기명채권이 이렇게 사모채권을 이제 발행한 무기명채권, 그러니까 이 주식이요, 주식. 여러분 그럼 이거 채권이어야지만 자, 삼성전자가 이런 사모채권을 발행하기에는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볼 때 꿀단지 종목처럼 보도 듣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재무구조는 정말 탄탄합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요거 다 산정. 그럼 여러분 이거 어려운데 아니요. 여러분 이 회사가 그 부근에 발행했던 채권부터 공시, 모든 첨부 파일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때는 아시게 됩니다. 아, 이걸 어떻게 그러면 주식해서 자, 밤새 비나이다 해야죠.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셔야지 돼요. 이럴 경우에 자, 얘가 5,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안 떨어지면 5,000원에 산 만큼만 떨어져서 정말 이 회사가 자 3,500원까지 기회예요. 자, 더 떨어진다. 망했구나. 아니죠. 하지만 결국은 가격을 향해서 자 전환 가격. 적어도 우리가 이 가격에서 떨어져서 13,000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줍줍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억대 회사가 지분이 최대주 지분이 50억, 500억이에요. 50%라. 그리고 100억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채권은 3호 채권이기 때문에 공모가 아니라 1년을 기다려야지 돼요. 1년을 기다린다고 바로도 아니고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작년가 될 때는 시작도 못했죠. 1년 반, 2년.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갖고 자 100억을 그것도 무기명자요.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관리위원 등록도 못해요. 3호 1년을 기다려야지 돼요. 그럼 여러분은 자 100억 발행해놓고 금리가 그러니까 망했다 해서 50억만 소각할 거야 아니죠? 자, 때를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그래서 이렇게 최근일 가중 산수일 평균일처럼 자 빨리 가격을 띄어 올려서 소각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보통 하지만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정은요. 여러분 주식을 사는 팁이나 어떤 기법이 아니에요. 근데 기법에 살짝 기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그게 꼭 자 여러분 차트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한 10% 정도 올랐다가 좀 밀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다냐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목을 못 샀다 그러면 그때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부터도 또 조금씩 여러분이 근데 많이 떨어지지 않죠. 자, 10%, 15% 이상 올린 이후에 근데 그때야 이 채권을 봤다. 이런 채권을 발행한 그때부터 여러분은 조금씩 사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항상 차트를 볼 때 어떻게 되죠? 기법을 본다. 그랬을 때 개인 투자들을 한번 가격 10몇 % 올라갔다가 떨어져 보세요. 심한 매물들 나오잖아요. 다 털고 이제 자 조금 지쳐갈 때지만 그때 우리는 기분 좋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은행이자 여러분 3% 뭐 전에 은행이자 막 6% 7%였지만 그거는 적으면 뻥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요.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 6개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4% 이상 주는 데를 못 봤어요. 6%지만 또 세금 또 어떤 거는 이미 감면받았으면 안 되고 또 보면 6개월짜리다 그래서 보면 50만 원 한도 뭐 이러지. 자 그렇다고 뭐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 위험 자산이긴 하죠 이 주식은.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그래도
자, 이런 채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 투자들 다 털고 가야지 돼요. 오히려 힌트는 한번 10몇 프로 오른 뒤에 이 종목이 자, 내가 너무 덜 샀다 했을 땐 10몇 프로 오르고선 살짝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 안 움직이던 종목이 막 20% 가까이든 15%든 그때 조금 더 평소에 20만 원씩 샀다 그러면 한 30만 원, 50만 원씩 사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이 개인 투자들 물량을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주식이 종목이 이제 반전을 시작하는 구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제 주가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정관 또는 주청 특별 결의를 전한 경우 70% 이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융감독에서 발표한 게 21년도 12월 1일 이후의 종목이에요. 그럼 22년도 동안 뭐 했냐고요? 이 이후에 등록과 발행이요. 권리를 사모채권이니까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자 이때 발행 채권이 아니겠죠. 22년도 4월, 1월, 5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됐죠. 그래서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신 또 하나의 팁은 자 꼭 찾아보셔야 될 팁은요. 바로 이런 종목을 발행했는데 이 종목의 채권이 주식이 이 사모채권이 또 하나 발행됐는데 금리가 높거나 가격이 너무 낮거나 할 때는 좀 피하십시오. 자, 아우딘 피처스 기억나시죠? 올라갔다가 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자, 거의 5,800~900원 선까지 갔다가 자, 지금 1,700원대까지 그렇게 급격히 떨어져요. 물론 그때는 채권 규정이 개정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때 발행했던. 자, 하지만 지금 같을 때 여러분 최대한 최소로 채권을 발행한 종목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채권에 대한 거 주식 자 근데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우면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하는데 주가 발행 채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다가 공모가 아닌 사모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호프리는 자 우리가 주가 발행 채권에 대해서 약정을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약정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자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ELW예요. 자, 이렇게 ELW 지수 무관. 자, 2월 만기물이 시작했고 이제 6월 만기물이 긍정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이 자, 아주 콜이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풋은요. 우리 체험펀드가 공적자금 들어가잖아요. 알파. 자, 얼마에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의 뜻은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10년물 채권이 9,100원이었는데 1,900원 부근 더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공적자금을 넣다가 1,900원 됐으니까 금리가 10년물 채권이 4.65에서 한 3.3, 3.2 이렇게 됐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자,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금리가 3.7, 3.8 되면 그냥 손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익만 보고 나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알파에 자, 더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 제가 작년 10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고. 은행이 이제야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고객인데 우리가 은행 발밑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올라간다? 자, 하지만 여러분 10년물 채권이 적어도 17,800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요거예요. 자, 금리 하락은 확대되었다. 여기 6월 달이에요. 우리가 3.85에서 거의 3.03까지 미국이 자 3.5에서 2.5.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우리가 3.85였는데 낮구나. 아니요. 2019년도 우리는 1.1, 미국은 1.4. 이거 미국. 그 전에 미국은 자 3.2. 우리는 2.85.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19년도에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10년물 채권이 올라간 건요. 레고랜드의 영향을 사실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채권펀드가 적절히 들어가면서 자 12월 달에 다시 변호사 파월이 긴축을 또 얘기했다가 말 바꾸면 그냥 끝입니다.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자 아직 이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 이런 구간에 이때 없었죠. 이때도 이렇게까지 길게는 지금 횡보 구간을 물론 이런 횡보를 차트를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자 지금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온다. 월가가 막 어디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석유 파동이요. 80년대 오고 말았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본의 침체를 겪으려면 우리 90년대처럼요. 우리 1달러당 우리 원화 환전이 700원대 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엔화는 일본의 침체는 엔화 강으로 인해서 달러보다 엔화가 너무 강이라. 자, 수출이다. 일본 여행도 힘든 거예요. 엔화가 너무 비싸서. 레이건 때 프라자 호텔에서 프라자 합의를 했죠. 엔화를 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막 일제 이러다 쏙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미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침체를 언급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원화가 지금 1,000원 밑이 아니잖아요. 1,200원대예요. 아직 1,220원, 30원. 기업하시는 분들은 1,100원대가 안정적이 됐지만 우리 원화가 지금 엄청난 강세로 1990년대 700원대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체하고는 아직은 아니죠. 자, IMF도 뭐 얼마 전에 자, 무슨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했다가 또 오늘 보니까 왜 안 보이고 뭐 한국 예정하고 틀리다. 든든하다. 자, 말 바꾸면 그냥 자, 왜 안 보이고도 우리 굉장히 안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 이렇게 10년물 채권 금리 여기 10년물 물가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은행에선 이게 이미 가상금리를 다 넣은 거예요. 은행은 우리처럼 막 6%, 7%에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돈을 빌릴 때 콜 7일물로 은행끼리의 자 금리가 콜금리잖아요. 7일물을 더해서 갖고 와요. 지금 우리가 3.5다 그러면 7일 했다고 막 4%대인가요? 근데 막 7%, 8% 거기다 신용을 담보대출인데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지금 오늘 4.5 이 정도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다 더 붙여 이거보다 여러분이 뭐 신용이 뭐 엄청나게 자 이제 여러분이 신용을 언급할 때 무슨 별걸 다 담보가 있는데요 뭘 담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자 신용이 막 엄청나게 낮지 않는 한 우리 자 어떻게 됐죠? 자기가 버는 만큼의 그리고 자 담보에 대한 LTV가 있잖아요. 얼마까지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금리보다 웬만하면 최대한 높지 않게 낮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리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이 구간에 여러분이 금리가 근데 또 폭락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국제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요.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12,500원에 풀었던 게 9,100원이다. 그러면 우리 차환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12,500원대 푼 이만큼을 막으려면 우리 30%, 35% 우리 빚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환율도 당연히 평가 절하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죠? 외환보유가 줄어드니까 더 많이 빚이 늘어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런 상황인데 이걸
철저히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금리가 일단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자, 올릴 때는 언론에서 금리가 막 자, 신용은 10% 간다, 8% 간다 이래 놓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돼요. 어떤 기사든 안 가면 어쩔래? 안 가고 왜 나만 높게? 여러분 금리를 알아야지만 똑같은 정말 똑같을 수는 없지만 똑같은 담보에 자, 옆집 뭐 이렇게 뭐 조금씩은 또 자, 근데 똑같고 여기 신용도 똑같은데 자, 똑같은 은행에 갔어요. 자, 금리가 다르게 아는 사람은 더 낮은 금리를 우리의 권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리는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ELW 하기에 정말 좋은 구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즘 지수가 오름폭 대비 ELW가 훨씬 더 제가 전에는 ELW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콜이 얼마나 세게 움직였는지. 하물며 이틀 만에 한 3일 만에 25원짜리 이렇게 됐던 콜들도 다 막 200원대까지 그냥 뚝딱. 근데 그 지수가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1%만 움직여도 콜이 세게 움직여 버렸죠. 자, 그런 구간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ELW 파생도 하지만 안전하게 비중을 잡으셔야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차월을 들어가야지 돼요. 지금 요게 옵션 지수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안에서 중요한 200위가 아니라요. 시총이 200위 안에 시총이 높은 순으로 또 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공적 자금이 금리 하락을 막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자,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방어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풋을 막 들어가기는 그렇다고 풋을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지난 차월 때부터 거래했던 그 풋을 비중으로 여전히 그걸 5원 먼저 팔았다. 아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비나이다 밤새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자, 이 320이 옵션 지수 그리고 행사가라 그러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예요. 2.5씩 움직이는데 오늘 320이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예요. 3월 달 콜이 많이 움직였지만 움직이다가 또 콜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꼭 상승했다고 하락인 건 아니고 우리 1년 내내 하락했잖아요. 근데 풋이 또 세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3월 차월물을 거래를 해야 됩니다. 당월물 자 10만 원 들어갈 바에는 차월물 100만 원을 들어가는데 그 차월물도 정상적인 걸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게요. 콜을 거의 하루에 20번 막 24번씩 단타를 치면서도 가지고 있었던 게 풋인데 그게 차월 때부터 거래했던 거예요. 자, 풋 30 갖고 있었던 게 콜 간다고 걔를 싹 팔아버리면 지수가 조금만 내려도 막 두근두근한데 그 풋이 차월부터 갖고 있었지만 자, 안전한 걸 들어갔어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지는 않는 상태였죠.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콜이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락시에는 공적 자금이 계속 들어가서 방어를 하니까 콜은 한 330이나 332 정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 비중을 뭐 단타를 10을 쳤다 해서 물리더라도 10 정도는 하지만 한 번 들어갈 때 보통 10으로 들어간대요. 풋은 적어도 너무 낮은 단계 기대치가 근데 이렇게 더 낮은 320인데 뭐 307.5 이런 진짜 하락을 하면 이런 풋들이 많이 오르지만요. 공적 자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320 정도다. 그럼 차월을 콜은 뭐 330에서 332, 327 정도. 근데 이것도 또 너무 기가 막히는 건 이렇게 안정된 풋을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그냥 307.5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좀 비중을 지켜서 풋은 기존에 있었던 풋들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차월. 그게 있다 그러면 아직은 차월 풋을 들어갈 구간은 아니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하락을 하면요. 아, 차월물이었던 게 이제 지금 당월물이 됐잖아요. 그 저가가 움직였죠. 자, 콜로 수익을 기본적으로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내셨는데 하락한다고 풋으로 또 콜풋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중 정도는 여러분이 자 아직 차월을 크게 잡을 게 없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월물 저가 콜이 풋이 있다 그러면 굳이 차월을 넣지 마시고요.
차월풋이나 당월물이 없을 경우에는 차월을 넣어서 얼른 수익 났을 때 풀기보다는 10 정도의 차월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3월 만기물 풋이요. 또 코를 열심히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중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날짜로 이제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토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2월 1일날 녹화를 했거든요. 2일, 3일날 들으시고 4일날도 들으시게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장을 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차월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차월물을 들어가야 되는 시기를 또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헷갈리다 그러면 샵 3772에 자, 구명 이렇게 치시면 링크가 와요. 그 링크대로 여러분이 딱 누르시면요. 자, 문자, 비밀번호, 참여번호가 뜹니다. 자,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비중, 그리고 우리 국채랑, 국채 알아서 이게 바로 선물이 아니라 이게 우리 지수를 먼저 선행하는 자금 시장이에요.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고,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저기 주식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우리는 주식 시장이 제일 크다고 느끼지만 주식은 아니에요. 바로 환율 시장과 국채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날짜별로도 여러분들께 야무지게 체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날짜에 비밀이 있냐고요? 아니죠. 자, 날짜가 지금 제가 아직 요때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3월 만기물을 땡겨서 거래하는 거지 3월 만기물을 막 수익을 내서가 아니라 자, 3월 안전하게 한 달. 그래서 지금 자, 만기물이 2월입니다. 이제 3월 만기물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녹화를 2월 1일 날 하고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이번엔 녹화를 좀 하루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날이 만기예요. 2월 9일 날 그리고 이날이 당월물이 이제 이 차월이 시작되는데 요 정도에는 이제 차월을 콜도 차월을 풋도 여러분이 자 근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당월물 쪼그라진 풋인데 굳이 차월 풋을 사야 될 이유는 없겠죠. 없을 경우에 지수가 밀릴 때 풋을 사지만 그땐 당월이 아니라 차월을 사셔야 된다고요. 조금 더 안정적이더라도 자 근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당월이 만약에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자 상승하거나 하락을 했을 때 당월이 막 온도 심할 때 차월 대비 막 4배씩 더 올라요. 하지만 여러분 100만 원 당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차월은 100만 원 들어가기 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행사가가 320인데 자 콜 저기 340 이건 당월물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운 좋으면 상승이 나겠지만 이게 상승의 날짜 어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중을 꼭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때부터는 적어도 이날부터는 당월이 아무리 막 싸구려 5원짜리가 정말 콜 더 싼 애들 막 6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콜들이 많이 간다고 손대시면 안 됩니다. 차월도요. 적정선에 만약에 그때는 지수가 어딜지 우리 이틀 거래를 더 해야 되니까요. 뭐 300 여전히 20이다. 그럼 여러분이 330, 332.5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자 풋은 더 가까이 사야지 돼요. 왜냐면 지금 계속 공적 자금이 오후장에는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중을 따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중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비중이 콜이 30, 풋이 30, 자 콜풋. 근데 이 풋은 우리가 1월 만기물을 거래할 때 2월 만기물을 갖고 왔던 풋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콜을 그만큼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9일날 될 때까지 여러분이 풋을 담지는 마십시오. 자 이해가 있으니까. 근데 풋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 조금만 조정해야도 차월을 넉넉하게 예를 들면 320 행사가다 그러면 한 317.5에 해당되는 풋이 공급이 돼 있다 그러면 차월 풋을 3월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자 이 10 때문에 진짜 지수가 세다 그거를 자 이 10을 충분히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중으로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물론 제가 당월 콜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 단타를 그렇게 많이 치면서도 몇 개는 팔아나가겠지만 뭐 300원에 산 애가 자 올라가는데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뭐 11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190원까지 갔다. 그러면 300원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직 회복을 못하더라도 이 콜들은 매도해서 그냥 매도해 팔아버리는 게 아닌 차월로 롤오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 자 평단을 낮추기만 하나요? 막 더 들어가야죠. 다른 저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파는 것보다는 롤오버를 자 지난달에 그랬어요. 콜이 저가가 살아났는데 완벽히 살아나지는 않은 시기예요. 하지만 막 거의 70% 80% 떨어졌던 게 회복을 해서 한 30% 정도 회복을 못한 구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만기 주간 월요일 날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갈아탔습니다. 롤오버를 해서 차월로. 그랬더니 그 화요일 날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또 아니죠. 만기가 가까우니까 그때는 자 수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수요일 목요일 자 이때는 자 콜을 롤오버 하기보다는 당월물 또 올랐을 때 저가 콜 그냥 매도해버린 거죠. 그대로 다시 지수가 며칠 떨어지느라고 콜 가격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차월로 들어가는 구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가 오른다. 화요일 날 또 세게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월요일 날 만약에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녹화를 2월 1일 날 해서 여러분은 어차피 2일, 3일 건너뛰고 자 다음 주에 6일 날 자 방송 이후에 자 ELW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6일 날 정도 만기 주간이잖아요. 이날 더 세서 자 300원에 샀던 게 콜이 떨어져 갖고 자 100원이 됐다가 이날 자 190원이 됐어요. 이날 400원이 갈지 그걸 알았다. 그러면 저 이날 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월요일 날 만약에 콜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차월로 롤오버할 수 있지만 화요일 날까지도 움직인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화요일 날 떨어지면 차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롤오버 할 때도 당월을 팔아서 차월로 월요일 날 롤오버를 하더라도 안전한 애들이에요. 더 많이 오를 건지 그거를 알면 롤오버 안 하고 당월 갖고 있죠. 더 센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중은 자 이게 감이 아니라 ELW 법칙이에요. 만기 주간에. 근데 이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거를 무조건 차월로 갈아탑니다. 이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롤오버 됩니다. 물론 자 이때 콜이 세게 나왔어도 지금 하락시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자 ABCP 채권도 한은에서 직접적으로 사주고 있고 그러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자 채권을 사준다고요. 금리가 더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원화가 강세다. 그러면 매도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채권이 매도를 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원화도 약세했는데 지수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100만 원 풀던 걸 자 500만 원 풀었으니 100만 원이 우리 시장에서 채권이 팔고 나갔어도 자 일부 원화가 약세가 돼도 워낙 자금이 시장에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기 주간을 지금 본다 그러면 지금 막 불안한 구간은 아닙니다. 자, 콜 기껏 당월 300원에 샀던 거 자, 차월로 조금 움직였을 때 갈아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당월이 셌을 수도 있지만 안전한 게 최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등락이 없다. 금방 이날 아니요. 그래도 한 달 내내 가격이 등락했으니까 목요일 날 만기인 날 오후에 예를 들면 홀 10 정도를 또 단타를 쳐요. 물리면 자 금요일 날 10 정도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번에도 그렇고 지수가 하락했을 때 풋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구간 즉 자 금리가 폭등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구간을 공적 자금이 방어할 때 자 이번엔 콜이 좀 세게 나왔지만요. 여러분 그건 우연이에요. 그만큼 자금이 증시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개선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금리가 만약에 더 올라가더라도 공적 자금은 여전히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100원짜리 우리 10년물 채권이 1,900원 부분까지 더 넘었어요. 그러면 금리를 여기서 방어 안 한다는 건요. 얘를 다시 자 팔고선 9,000대까지 그냥 좋다 말아버려갖고 오히려 이 9,000대 밑으로 채권이 막 심리적인 선을 무너지게.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은 이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원화가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금리는 더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 ELW는 더 세게 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콜맨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일정 물량의 차월은 최대한 행사 가격대로만 비중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콜도 더 원활하게 자,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제가 오늘도 이제 3월 만기물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야 될 구간이에요. 당월이 당월이 회복을 차월로 갈아타십시오. 날아가는 것보다는 차월에서 한 달 여유를 있다 그러면 회복을 2배, 3배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금리가 제가 저기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이는 듯 한다 그랬죠. 우리 이제 터널을 나왔습니다. 터널을 나와서 뒤에 터널이 있냐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멀리 있어요. 단지 더 밝은 앞을 향해서 가는데 봄날까지 오느냐가 증시에서 문제인데 그건 바로 10년물 채권이 여러분이 금리가 3.0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막 인플레이션이 물가채도 같이 움직여서 2%가 넘어갔던 물가채가 자, 지금 1.3, 1.2, 뭐 이렇게 1.3 이렇게까지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 2%, 자, 10년물 물가채가 반토막이 되는 구간을 3.0, 자, 10년물 채권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가채도 자, 1%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지수는 진짜 자, 경기 침체 뭐 계속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먼 때도 우리 뭐 난리 날 것 같았잖아요. 금융위기 때 다 회복을 했습니다. 금리는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2%대도 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3%, 4%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터널을 빠져나온 만큼 여기서 조급하지 않게 조금 더 자, 금리를 물론 오늘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은 FOMC 금리가 내일 2일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충분히 자, 이제는 베이비 스텝을 올리고선 파월도 자, 금리가 빠지는 구간이니까 다 긍정적으로 힘든 구간은 거의 끝났다. 그냥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반드시 이제는 차월물 거래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최고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